안녕하세요. 소스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 시장에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한 주를 뒤흔들 수 있는 5가지 핵심 이슈들을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주말 사이에 단 몇 시간 만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진짜 시장이 제대로 허를 찔린 건 바로 이 속도 때문이었어요. 아니, 금요일에 10% 관세 때리겠다고 발표한 지 정말 딱 이틀 만인 일요일에 갑자기 15%를 올려버린 겁니다. 이건 시장이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 반응이 좋을 리가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상황이 엉망이라고 하고 호주는 부당하다고 하고 EU는 아예 무역협정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순간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로벌 무역 시장이 휘청이는 동안 금융시장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두 번째 충격파, 3호 신용시장의 공포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8천억 달러. 이게 바로 3호 신용시장의 전체 규모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4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 시장의 대표 선수 중 하나인 블루아울이라는 회사의 펀드 가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터져 나오면서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3호 신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제도권 은행이 아닌 곳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거대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이 시스템의 안정성에 지금 빨간불이 딱 켜진 거죠. 지금 시장의 거물급 플레이어들이 아주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한쪽에서는 문제가 된 펀드를 아예 사들이겠다고 나서고 JP모건 같은 곳은 시장 분위기를 떠보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다르다면서 선을 긋는 등 1조 8천억 달러짜리 시장을 지탱하던 신뢰라는 기둥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시장의 연이은 충격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정말 재밌게도 시장을 보는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코스피 6천 간다를 외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글로벌 리스크들을 보면서 곧 조정이 올 거다라고 아주 신중하게, 심지어는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글쎄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개인과 외국인의 힘겨루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겼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낙관론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27만 원까지 나오고 현대건설은 그냥 건설주가 아니라 원전주라면서 재평가받고 레버리지 상품들은 막 70%씩 수익이 나고 증권주는 매일 신고가를 찍고 있으니까요. 이 열기를 무시하기는 어렵죠. 주식시장의 이런 과열 분위기와 맞물려서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 역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LTV 0%, 즉 수도권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아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안 해주는 정말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들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게 하려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올 수밖에 없고요. 최근 압구정에서 시세보다 30억이나 싸게 팔린 사례가 바로 그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주에는 직접적인 악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국내외로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명확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되는 전략은 한마디로 최대한의 신중함입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미국 시장 반응부터 지켜보고 그동안 현금 비중은 50% 이상으로 확 늘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과열된 증권주처럼 불안한 종목은 즉시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SK 하이닉스처럼 많이 오른 우량주도 일부는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가장 리스크가 낮은 안전 전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 모든 리스크의 밑바닥에는 더 근본적인 위험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1인당 평균 3,800만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개인 부채입니다. 대부분이 은행에서 빌린 이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가즈아를 외치는 데 쓰이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꺾이면 이 빚은 순식간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에 우리가 그야말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들입니다. 관세 문제, 블루아울 사태의 확산 여부, 기술주의 상징인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 그리고 정치적 변수들까지. 이 중 어느 하나만 터져도 시장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안개 속 시장에서는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공격보다는 수비, 자본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나 많은 경고등이 켜졌는데 지금 더 큰 리스크는 혹시 모를 상승을 놓치기 위해 너무 일찍 파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걸 잃는 걸까요?